최근 들었죠? 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우리님께서 자격시험 안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취업 과목이 출제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개론이 2차예요, 1차예요. 1차죠. 그래서 1차로 이제 2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요. 소개를 부탁드리면 저희는 이제 1차 과목을 하면 부동산 학계론을 관리하는 수문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곳은 일단 여러분 이제 해커스라고 영어학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해커스 강남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치세요.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강남하고 종로 쪽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이쪽은 이틀 정도 내려와서 해요. 그죠? 그리고 혹시 메가스타디라고 들었었나요? 예. 거기서 이제 메가랜드라고 또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대단한 공인중개사.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 저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책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UBS는 예전에 썼는데 다른 분이 쓰니까. 그리고 일단은 좀 수업권하고 거의 강의를 하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면서 특히 월요일날은 강의를 세 탕을 들어요. 오전에 공인중개사 이렇게가 연주에 감정평가사라고 들어오잖아요. 네.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다시 또 에듀나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분들 보면 감정평가사를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지금 여기 감정평가 들어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들어오셨어요? 감정평가사 잠깐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그 박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시험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책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학교론이 있고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론은 금융기술법 이렇게 15% 내외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평가사 시험은 굉장히 보셔야 돼요. 어려운데 공인중개사에서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감정평가 시험은 내년에 3월달에 있어요. 3월달에 2차 과목 제가 지금 부동산 학교로 있었죠. 3월달에 있고 시험이 내년에 언제 있는지는 아세요? 10월달에 있죠. 10월달에 아직 이건 안 하시면 내 마지막 토요일날에 가요. 이 문제와 연관해서 공인중개사는 거의 시험 문제가 연관이 돼요. 다 뺏기지 않지만 일부를 뺏겨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중률이잖아요. 그죠? 적중률은 이제 제가 저랑 그걸 처음 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를 못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혹시 핸드폰에다가 해커스라고 찍어보면 거기 수강 후기에 거기 자랑하는 건 아니라 거기 쪽집게 강사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85점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시킨 게 알바 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어떻습니까? 이거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파트를 본다면 지금 페이지가 이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이게 끊기다가 이렇게 되죠. 나중에 고쳐야겠네. 저만 그래? 다른 교수님도 그래? 가끔가다 그래? 치면 되나? 밑에 보시면 세부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메가랜드에서 책을 쓰는데 총론, 강론, 평가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박스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기본서예요, 입문서예요. 입문서거든요. 나중에 기본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자체는 어떤 학원이냐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 1970년도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원래 강사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지금 부동산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신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과가 이제 많이 생겼죠. 여기서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학과가 대표적인 그 학과가 단국대하고 건국대예요.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강하고, 그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 쪽으로 교수님이 조명리 교수님이라고 아마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가셨는데, 건국대에서는 이제 부동산학과가 이제 또 강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져오면서 부동산학문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학문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죠? 그럼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운용과학이다. 여러 학문들 응용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는 자체는, 자, 부동산 자체는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여서 자체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행위를 활동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자, 사람이 하는 활동이 자체에서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이 있겠죠. 그죠? 개인에 대한 활동이 공적이겠어요? 사적이겠어요? 사적이겠죠. 정보가 하는 것은 공적이죠. 그렇죠? 주체가 없다, 주체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틀을 이제 보시면 주체가 시장에서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어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다. 전반적인 지금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공급자가 개발업자가 어떻습니까? 개발업자가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개발을 해서 건물을 줘서 일돌이한테 팔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파트가 있어요. 입지 파트가 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추적이 돼요. 그죠?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중요하죠. 상업용 쾌적성이 중요해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은 속가를 받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입지가 중요하고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개발해서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추적이 돼요. 그럼 개발해도 그냥 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개발도 위험할 수 있죠. 그다음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주체가 공적이 있고 사적이 있었죠. 그럼 공공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개발을 해요. 근데 왜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BTO 방식인지 BTL 방식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신개발이 있으면 재개발이 있죠. 그 재개발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공법상에서 배우시는 또 법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한테 팔려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죠? 그러면 얘한테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럼 그냥 잘 팔아야 돼.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은 남한테 꼬시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꼬시는 게 팅이 들어가. 그죠? 무슨 팅이 있어? 꼬시는 게. 미팅, 보팅, 미팅. 얼굴 좀 피시고 들으세요. 그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안 꼬셔야 돼? 잘 꼬셔야 돼? 꼬셔야 되죠. 마케팅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그죠? 경직돼 있지만, 경직된다고 되는 거 없어요. 마케팅 하나. 하나만 나오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투자라는 건 따라서 자금의 투입. 그럼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투입하죠? 부동산이죠.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왜 여러분 서장훈 씨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출판사 쓰는 그 메가랜드가 서장훈을 간 거예요. 보셨어요? 땅땅땅 하면서. 그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죠? 건물을 사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죠? 많이 벌어서 그 경매물건, 경매회사 말이지?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이 돈이라는 자체는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다? 지렛대 효과는 내 돈만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빌리죠.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그럼 타인 돈을 빌려서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높아야 나오죠. 여러분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갭 투자 아세요? 갭 투자.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이자가 싸게 되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장훈 씨가 산 게 옛날에 한 30억 정도인데 지금 200억이에요. 배 아프시죠? 배 안 아파? 난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제가 투자를 많이 해갖고 올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나름 재테크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돈 벌러 왔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주택에도 수수료가 많나요? 빌딩이 많나요? 빌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무슨 부동산에 투자한다? 임대형. 그럼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임대료는 먹어요. 나중에 시세 차익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소득도 있고 시세 차익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거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더 원하세요? 양도 차익을 더 원하세요? 양도 차익을 원하시면 투기꾼이야. 그죠? 투자라는 건 그냥이야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현금 수지와 처분에 대한 수지를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고가성이라는 게 있죠. 서로 충분히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돈을 땡겨야 돼요. 땡기려면 은행 가야겠죠? 은행 가. 금융기관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금융기관 파트가 이 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유통하는 거죠. 그럼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좀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야 하는데. 그럼 실제는 주택에 대한 게 거의 주택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LTV와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많이 땡겨줘요. 근데 그러니까 소득도 보니까 소득도 봐야 돼요. 연소득도 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자라는 게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금리도 있어요. 변동금리 있죠. 주택, 그러니까 학교론을 잘 가려면 담보대출도 받아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가서 은행 가서 상담하세요. 그 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거치 기간 동안이 되니까 이자가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원리금, 원금, 최대치 상환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 주택이라는 자체가 이 소득보다 주택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흥분하지 말고, 그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보금자리론이라는 우리가 LTV를 70%까지 땡겨주는 거와 주택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금융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파트가 문제율이 높아요. 투자는 한 6에서 한 7문제 정도 주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만에 투자해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예금에도 투자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투자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그러니까 수익도 높습니다. 높죠?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 편안하게 되시면 3층 땅은 유리창 땅 아저씨와 63빌딩 땅 아저씨 중에서 누가 더 연봉이 셀까요? 63빌딩이 세죠. 3층 땅 아저씨는 떨어지면 그냥 다리만 삐시죠. 이 아저씨는 다리만 펴요? 뒤져요. 그냥요 더더라고 빼요. 그러면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모두 높죠? 수익도 높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세요.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아요. 6에서 한 7문제 정도 주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일하게 우리 학교론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그래서 계산이 거의 나온다면은 기출에서 주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난이도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최초로 이제 부동산 학교를 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첫 차로 박사를 받은 게 저거든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출제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학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같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매경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제가 공인이 너무 스케줄이 많아갖고 그냥 빼버렸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여럿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빼버렸는데 하여튼 이제 거기도 여기 주식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높게 한다면 내용을 바꾸게 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의 숫자만 바꿔요. 숫자만 바꿔도 틀린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산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 눈만 보면 알아. 그죠? 그죠? 눈 쳐다보세요. 좀. 그죠?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시험장이 떨리거든요. 이게 기출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근데 이 계산 문제도 소위 말하면 이제 있다고 하시면 제가 왜 여기 야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매? 얼굴 야매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야매라는 게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정보 가치도 제가 가르쳐 드릴 게
그막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서 투자 파트가 중요하다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금융 파트도 문제가 한 나온다면은 5에서 한 6문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LTV와 DTI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로 최대 갈게 매출금을 내고 고정금리가 있으면 그냥 있어요. 변동이 있어요. 상한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패턴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탁탁 찍어서 가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부채금융, 지분금융, 내자금융이 반드시 나온다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 자체가 고가고 그다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쓰겠죠. 그럼 정책을 한다는 자체는 개인의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공적이에요. 공적이어서 얘는 이제 뛰어들어가요. 그럼 이제 뛰어든다는 이유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얘가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관리를 안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탁 관리를 많이 느끼고 관리 파트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정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이 시험 문제 많이 또 출제가 되는데 얘가 또 나온다면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 부동산 자체가 지역마다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달라요. 수도권이 지금 경기가 좋은데 지방이 안 좋잖아요. 그건 그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에 지금 거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냥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많은 대비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공급을 많이 하려고 신도시도 개발을 위해서 어떠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는 즉각 살 수 있지만 공급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갭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을 알아야 정책 파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토지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요.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나타나겠죠. 토지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저께인가 공보면에 공보 그저께인가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저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법무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 지역 지구제 같은 걸 이제 배우세요. 그죠?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고 그 토지 정책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토지 정책을 쓰고 주택은 아까 고가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야겠죠. 특히 임대주택 정책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가로채자라서 이제 올해 이제 좀 여러 가지 주택 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벌었긴 했는데 이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라는 건 뭐죠? 만약 임대주택 사업을 내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낮게 달라는 거죠. 그럼 임대를 또 규제할 수도 있고 보조해 줄 수도 있고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공주택으로서 주택을 또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보조를 해주려면 그냥 이제 세금을 때려야 돼.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것들은 이제 토지 주택 조세로 구성이 돼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까 제가 감정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파트가 왜 중요하냐? 보통은 여러분들 중개업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니까 지금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시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자체는 시세를 알 필요가 없는데 빌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까 LTV라는 거 기억나세요? LTV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야매로 L을 V로 나눈다. 그래서 론트 밸류라는 자체가 만약 부동산 가치가 40억이면 50%라면 20억을 땡겨주거든요. 그럼 그냥 담보 평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담보 평가를 맡기는 거죠. 맡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발 제한이고요. 그죠? 그럼 이걸 풀어주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보상은 보통 실거래로 갈까요? 공시지가로 갈까요? 공시지가요. 분실공시가로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안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보상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맡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군이라서 여기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걸 알아가는데 평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옛날에는 수요가 많은데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변호사랑 거의 맞먹으면서 굉장히 각각을 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다 1차든 2차든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얘는 2차가 주관식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하는 학교력은 1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요 감정평가 시험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일부에서 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틀을 한번 볼게요.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할게요. 자,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려면 됩니까? 입지 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용도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죠? 준비가 어떻습니까? 주택이 다르겠고, 공업이 다르고, 상업용이 다르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 상업으로 흐름이 있죠. 그 상업용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박사논문이 입지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개발에는 과정이 없다, 과정이 있다. 있고요. 개발도 위험할 수도 있죠. 타당성 모색을 하며, 택지 개발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택지 개발은 공공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민간도 하고, 뭐 민자 유치라는 얘기 들으셨죠? 뭐 BT의 방식, BT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개정이 되고, 신개발만 있어요, 재개발도 있어요. 그거가 개발도상부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존, 수복 이런 것들이 시행 방법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요즘 정비법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4-5 문제가 나오고, 그냥 이제 잘 팔아야 돼. 마케팅이죠, 그죠?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그 프라이스 정책 자체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려야 되지만 공급이 많으면 가격 내려야겠죠. 수요 공급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 파트가 우리가 4문제 정도가 나와요. 3문제에서 수요 공급이 정말 어려워요. 대체재 보완제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시장 파트라는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시장은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시장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갖고 계신 볼펜은 모나리펜 여기 1,000원이라면 전부다 1,000원이죠. 근데 부동산 똑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레미안 아파트에도 강북과 강남이 다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경제 파트에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그냥이에요. 항상 변해요. 그럼 여기 투자를 하실 때 이빨이 올랐을 때 사야 돼요? 이빨이 떨어졌을 때 사야 돼요? 떨어졌을 때 사야죠.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전국적으로 그 일단 투자 파트도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지역 쪽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강남이 투기반응 들었죠? 그러면서 그냥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까?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지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근데 저점이 가까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기가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 파트도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얘가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 그 투자한다는 자체는 내 돈만 갖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타인 돈을 빌려서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런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임대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차익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상문제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위험과 수익이 비례적 이런 거라든지,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고가다 보니까 그냥니까 돈을 땡겨야 됩니다. 자금은 유통하죠.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보통 주택금융이 주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규제를 해야 돼요. LTV와 DTI를 낮추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시험 문제에 상업용 부동산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RTI 같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안 나옵니다. 지금 DSR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정금리 변동이 있고 상한 방식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다수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죠.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이 있겠고 감정평가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거기 밑에 가시면은 시험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론은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고 강론은 지금 봤던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파트가 있죠. 관리. 그 다음에 평가원이라는 게 있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투자 파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금융, 정책 여기서 거의 30문제 넘게 나와요. 그죠? 여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4페이지로 가셔서 오늘 하실 부분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파트가 있죠. 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라고 했어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했어요. 여러 항목들을 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넘기시면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어떤 제목이 있냐면 페이지의 6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학에 대한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복합 개념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합 개념.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 기본서가 나오면 아까 제가 단순 수수가 아니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 여러 학문들을 응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순한 학문에 대한 그 하나 갖고 순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경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봐야 되냐, 경제적으로 봐야 되냐, 기술적으로 봐야 되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학문, 그다음에 경제적인 학문, 그다음에 기술적인 학문이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경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대 측면으로 우리가 봐요. 3대 측면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어서 이 인간 눈에 보이는 측면을 보는 것이고요. 무형이라는 자체는 자, 보이진 않지만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한다. 아까 주체가 있었어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윗도대한테 이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사법이라고 해요. 민법 나갔죠. 민법이 공법이에요. 민법이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사법이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국가가 갑돌이한테 너 20주까지만 줘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죠.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법이겠어요? 공법이겠어요? 공법. 2차 경험이 공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과 공법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제대해야 돼요. 제대하죠. 이게 제도적인 입장이라면 얘는 어떤 가격과 관련돼서 수익과 관련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모델하고 써줘서 분양가를 분양가를 설정해야 되죠?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요새 계속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재테크를 하다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재건축, 리모델링, 특히 분당의 리모델링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 자체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 주위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분양가 책정을 마음대로 할까요? 제한을 할까요? 그 분양가 하는 게 그냥입니까? 분양가 규제입니까? 규제예요. 그래서 그 분양가에 대한 거를 조합에서 이제 그 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습니까? 단합을. 그래서 이제 얼마큼을 가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니까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됩니까? 그럼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내가 팔려는 물건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아까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고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놨는데 다른 공급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분양을 해요. 그럼 공급이 많죠. 그럼 가격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리는 정책을 써야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은 무슨 쪽이야?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경제학과 출신이 있으실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자체는 수요 공급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제학 학문 들어와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경영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마케팅이 경영학에서 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건 아까 안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꼬셔야 되니까 경영학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냥이니까 인간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우리가 땅이 보이니까 토목학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토목이라는 자체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학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봐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학문적이니까 긴장을 할 테니까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그냥에 대한 법경기로 봐야 돼요. 법경기로 봐야 되죠. 그 남자의 외모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 외모가 지금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렇죠. 외모가 괜찮습니까? 네. 얘기를 안 하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축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외모가 좋은지. 근데 제가 돈이 많을까요? 돈이 적을까요? 물론 제가 어릴 때 빚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은 없어요. 통장을 뒤져봐야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죠. 법적 뛰어봐요. 이거는 힘들어. 이제 1시까지 가야 되니까 눈이 떠야 돼. 알겠어요? 기술적으로 되니까 눈에 보인다?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책임이에요? 경제적이죠. 그죠? 외모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자, 경제적으로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유형과 부형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복합개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체크해야 되니까 지금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밑에 보시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법경기가 무형과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형이라는 자체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무형이죠. 유형 쪽이 기술적 측면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경이라는 자체가 계속 따라붙어요. 이거는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신다면은 페이지 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첫 번째 스타트 나오는 뭐라고 했냐면 법 제도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이제부터 스타트를 끊는데 자, 갈게요. 제가 이제 일단 지금은 입문 과정이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이 잘 쓴 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올 때 제가 가끔가다 출제되는 건 별이 하나 치고 한 2, 3년에 나오는 건 2개 치고 얘는 반드시 나오는 건 3개 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트가 3개입니다. 3개. 몇 개짜리다? 3개예요. 그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라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하나 출제가 돼요.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다루자. 그래서 법경기라는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토지도 하나의 개념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어느 법에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일본의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상? 민법상. 그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그냥이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규정한 걸 법률적 개념이라고 해요. 무슨 적 개념이라고 한다? 그냥 있다 법에 나와 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나오는 게 법률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뒤져봤더니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 개념에 토지를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토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빛입니다. 빛이죠. 그래서 저거 토지가 너무 아름답다, 그 자연이다, 그런 건 그냥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이다. 근데 토지를 사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죠. 자본이 증식돼서 자산 가치가 높아요. 그럼 자산이라는 자체는 그냥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셔서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도 공간이 없을까요? 공간이 있을까요? 있죠. 공중도 있고 지하가 있죠. 이제 공간이라는 자체가 눈에 비치고 자연이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쉬는 시간을 밖을 보게 되면 위치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위치는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이다 다 기술적이다. 기술적이고, 돈이 된다는 것은 자산 가치가 있고 자본 증식이 되어서 좀 어려운 게 얘가 생산 요소라는 게 나와요. 소비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이거 고쳐야 돼요. 그죠?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지선인지 아세요? 5지선인데 무슨 몇 지선이야? 몇 가지 선에서 부르는 거예요? 5가지 부르죠.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가 지금 4가지가 있고 얘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A를 내고 얘가 A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눈에 비친다는 거 아시겠죠?
눈이 경제적인데 이 5가지가 경제적이 잘 안 좋아요. 아니요, 아까 제가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거래돼서 우리가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돈을 팝니다. 팔게 되면 대가가 돈을 줘요. 돈을 주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상품을 팔게 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자산과 자본의 공이에요. 자, 아까 제가 지렛대 효과 기억나세요? 그럼 타인 자본만 있어요? 자기 자본도 있어요? 자기 자본도 있죠.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다 돈입니다. 공간하는 것도 들어가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저기 거래가 되느냐. 자, 우리가 여기 빵집에서 밀가루 치면 나오네, 그죠? 밀가루. 기계는 뭐든 막 치야 되지. 밀가루하고 빵 중에서 지금 너무 빵집 가서 밀가루 사세요? 빵을 사세요? 빵을 소비하려고 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는 되니까 빵집 아저씨가 밀가루 샀죠. 그럼 뭘 생산하기 위해서죠?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밀가루는 생산 요소로 보셔야 돼요. 무슨 요소로 본다? 생산 요소. 근데 여러분 소비하시는 게 빵이죠. 빵이 소비재인 거죠. 그럼 이걸 그냥 포장해서 상품화시킵니까? 그럼 이 5가지 단어는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빵 나온다, 주택 나온다. 주택 나온다. 그럼 주택을 소비하시죠, 그죠? 그럼 건설회사가 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럼 토지가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중에 모델로서 상품을 팔죠. 근데 이게 토지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건설회사가 만약에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는 것은 자기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죠. 내가 휴양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둘 다 있다는 거죠. 이 5가지가 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아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돌아서는 순간 까먹어요. 한문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아까 소위 야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매. 야매를 원하세요?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자산의 시옷 들어갔죠? 하세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의 시옷 들어갔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자본. 자, 따라 자기 자본. 자기 자본에 자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그냥 시옷 들어간다는 거 묻으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시옷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테스트 93회 때 환경은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합격하겠다. 상품은 경제적이 아니야. 왜 그래? 시옷이라는 거야. 내 감각이 돼.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이게 먹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온 사실은 제가 이제 학계분이 감정평가에 들어간 게 한 지금 4년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림동에 감정평가사를 듣는 애들은 상태가 잘 안 좋아요. 고비생들이에요. 눈도 막 빨갛고, 그죠? 여러분은 공부를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이 말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내가 야매를 해도 이렇게 그렇고요. 근데 얘들이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내가 막 날 원했어요. 강쪽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 오리선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는데 그냥 찍어야 돼. 찍으니까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네. 학교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다 보니까 제 서재에 가게 되면은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구실 따로 있어요. 야매 연구실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학교 연구실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적중을 안 해야 돼, 적중을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연구하면서 하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많이 편해졌어요? 네.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네. 여기 자기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 요거만 좀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이거를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민법까지는 우리가 협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넓게 보겠어요? 좁게 보겠어요? 좁게 본다는 거죠. 토지와 그 적정을 깔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광의를 본다는 것은 넓게 봐요. 광의는 좁게 본다, 넓게 본다. 넓게 본다. 항상 협의라는 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포함이 되고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서 민법이라는 게 들어가겠고 여기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게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광의 부동산.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래서 중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중부동산을 처음 하실 때 여기 의제부동산, 중부동산이라는 것가 부동산에 준한다,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민법 강의 나갔죠, 그죠? 여기 각부에서는 불펜은 그냥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뭐 움직이다 좀 이렇게 봐. 움직이잖아요, 그지? 부동산 움직여?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 2차 과목에 공시가 있죠. 함께 공 볼시 남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시를 한다는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은 여러분 거 맞죠? 훔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떠라고 훔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갖다 주려는데 그냥니까 점유로 합니까? 점유로 해요. 근데 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분양인데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부동산 자체는 권리를 결정시키잖아요. 그럼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그냥니까 원래 동산이니까. 동산은 점유로서 가야 되죠. 점유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다시 주차장에는 차가 바꾸세요. 나 같은 경우 와서 내가 점유하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안 받고 끊고 들어가야죠. 그럼 얘는 그냥니까 등록을 합니까? 그럼 등록서를 갖춰요. 그럼 얘도 등록서가 갖추기 때문에 그냥니까 부동산이 준합니까? 의제에서 간주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무슨 법에 나와 있다? 법을 똑같이 봐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는 거죠. 주부동산도 한문적 대상으로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까? 협의는 넓게 본다, 좁게 본다. 어느 법까지는 거죠? 민법까지는 봐요. 강의는 민법은 봐요. 개별법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강의는 협의하고 뭘 포함한 거예요? 건축부동산. 그렇죠?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었어요. 이번 민법상 부동산을 볼 수가 없어요. 없죠? 지금 책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어의 성격이나 권리 입장에서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죠? 강의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민법에 나와 있다, 개별법에 나와 있다, 대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중부동산이 아니고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설을 갖추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건설기의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선박 등기법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죠. 항공기, 부동산 동산의 집합물, 공장 재단, 가업 재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민원 관리 어업권도 포함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은 뭐가 들어간다? 쉬워요. 맨 밑에 가시면 하지만 상품 들어가죠. 자산, 자본 들어가죠. 생산요소, 소비재가 있고 넘겨보시면 경제적이 있어요, 기술적이 있어요. 기술적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을 들어가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4번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다 지우세요. 지질, 토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그죠? 시험은 4번까지만 나와요. 환경까지. 저를 믿으세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알아. 야, 너 어떻게 믿니? 그러는데, 환경까지만 나와. 알겠지? 이거 보시면. 지질하고 토양은 원래 기술적이지만, 그것까지 하시 힘들어. 알겠어요? 그럼 나왔다가도 얘들 결정적으로 시옷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환경까지만 본다.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4페이지로 이제 가볼게요. 마무리하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을 그냥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까? 그 정착물. 그 금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에 대한 토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별표를 하나 적어요. 정착물. 자, 그래서 이제 민법상이기 때문에
민법을 이번 주에 나갔다 해도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완벽하게 배우신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거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정착물은 민법상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민법상 정착물이라는 것은, 자, 우리 정착물이라는 자체도 어떻습니까? 일단 동산이어도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짝박혀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일시적으로 정착됐다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에 부착이 됐으나, 자, 우리가 거래 시 토지의 일부를 볼 수도 있고,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건물은 그냥입니까? 다른 걸로 봅니까?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건물은 독립정착물로 봐요. 무슨 정착물로 본다? 독립정착물로. 독립정착물은. 근데 일부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담장이나 축대라는 얘기 들으셨죠? 별도 등기를 안 하잖아요. 50법 시간에 국어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일부가 되다 보니까 얘는 토지의 다른 부동산이야 토지의 일부예요. 종속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토지 일부로서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잡으세요. 이거까지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가시면 4페이지에 정착물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적에다 똥을 쳐야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시적이 맞다, 계속적이 맞다. 이용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독립물과 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건물은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정착물이에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시간에 제가 배우고 나중에 올 거예요. 건물만 가져가세요. 뭐만 가져가라? 건물. 그래서 제주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가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명인방법까지 가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건물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토지와는 완전히 독립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담장이나 축대는 그냥요 종속돼 있어요. 종속. 수목이나 교량 우리가 토지 일부가 돼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합개념 부동산에 별표를 3개 치워서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갈게요. 토지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부동산입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건 기술적이다? 법률적이고 돈이 되는 건 뭐다?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 기술적이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과 경제적으로 바꿔놨을 때 경제적은 그냥이나 시옷이 들어간다. 우리 시험 문제가 몇이 선다요? 5이 선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을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민법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협의까지니까. 협의고 중고동산은 관이죠. 그러면 이 토지민구 정착은 협의에 들어가고 관이 들어가는데 중고동산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협의에 들어갑니까? 관이에만 들어갑니까? 관이만 들어간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정착물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 일시적이어야 돼? 계속적이어야 돼? 계속적이어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물은 그냥요 토지와 독립돼 있어요. 다른 부동산으로 있는데 담장이나 축대는 일부러 갔다. 그렇게만 정리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인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보시면 쫙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가 딱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응용과입니다. 종합응용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려서부터 강의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떻습니까? 학문적 적적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즐기시면서 야매가 있으면 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